안녕하세요. 테드 기타 월드의 테드입니다. 오늘은 레슨이 있는 날이라서 지금 이제 레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 나는 것 같아요. 20분? 10분? 네. 그동안 너무 긴 영상들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로매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크로매틱이 기타를 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이 많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로매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제가 그 앞선 영상 기타 레슨 선생님이 강압적이에요 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은 다 본인들만의 커리큘럼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선생님과 가르치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분마다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이고 제가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크로매틱을 가르치다 보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는 경우. 아예 하지 않는 경우는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처음에 기타 배우러 와서 제가 크로매틱 해야 돼요 하고 알려드리면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불편하니까요. 알아요. 저도 그랬고, 이 크로매틱이라는 게 처음에 하면 불편해요. 저는 이 기타가 지금 미니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편하지만 일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넓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해보면 두 플랫씩 잡을 수 있어요. 그죠? 미니 기타라고 해도 두 플랫씩 나눠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이 벌어지는데, 일반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타의 한 플랫 간격을 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 맹신하는 거죠. 내가 크로매틱만 잘하면 기타를 잘 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크로매틱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크로매틱을 물리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로매틱 연습을 정말 싫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하고, 그 크로매틱 그 스케일 사운드가 사람을 너무 뭐랄까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요도를 두지 않고 레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크로매틱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크로매틱이 중요하지만 저는 가르칠 때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크로매틱이라는 연습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연습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크로매틱은 물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기능은 기타라는 악기의 기능적인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우리가 운전면허를 이제 딸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간다. 후진할 때도 마찬가지다. 요거 헷갈리는 분들 많죠. 후진할 때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진이든 후진이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와이퍼, 어떤 걸 눌러야지 와이퍼가 움직이고, 라이트는 뭐가 있고, 그죠? 라이트를 어떻게 켜고,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고, 엑셀은 어떻게 밟고, 어느 발로 밟고, 뭐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그죠? 기어는 어떻게 넣고, 뭐 1단 넣었을 때 어떻게 가고, 2단 넣었을 때 어떻게 가고, 뭐 수도기 같은 경우는 클러치는 어떻게 밟고, 이런 것들. 크로매틱은 사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크로매틱이 하는 역할은 말이죠. 기타는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을 써서
뭐 반대일 수도 있지만 한 손은 줄을 누르고 한 손은 줄을 튕깁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요. 이걸 피크로 치든 뭐 손가락으로 뜯든 손끝으로 때리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줄이 울려야 소리가 나는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른손과 왼손의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죠? 기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킹이 중요하고 다음에 이 프레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왜냐? 기타를 안 해봤으니까. 그죠? 기타가 어떻게 작동된다는 게 좀 이상한데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주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처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연습을 조금 뭐랄까 연습이 안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로매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를 연주할 때 필요한 기능적인 것들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줄을 누르고 줄을 튕겼을 때 그 소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빠르게만 연습하면 느리곡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손에 힘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을 계속 쥐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앞에 첫 단어 프렛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프렛을 눌렀을 때 얘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손가락이 벌어질 수 있도록 근육을 키우는 단계예요. 그죠? 그리고 프레스 이동할 때 음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칠 때마다 음이 끊어지면 소리 듣기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크로매틱은. 빨리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크로매틱 스케일을 빨리 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스케일이나 코드 아르페지오를 빨리 치는 경우는 있어도 크로매틱을 빨리 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크로매틱을 빨리 칠 필요는 없고 음을 정확하게 내고 음이 끊어지지 않게 손가락을 이동하는 방법을 그런 기능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옆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래 위로도 이동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크로매틱을 할 때. 근데 크로매틱 신봉자들은 저도 약간 그랬지만 빨리 쳐요. 이게 빨리 치면 내가 속주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경험상 되기는 돼요. 근데 좀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예. 피킹도 이것도 연습 방법이 많거든요. 많은데 피킹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리듬과 그루브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원할 때 정확하게 피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크로매틱을 이용해서. 이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이렇게 연습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피킹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물론 하기는 하는 사람 분들도 있지만, 피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피킹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엄지손가락 근육만을 이용해서 피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한 방향에 묶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느 한 방법에 묶이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뭐 빠른 피킹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습에 방해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딱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매틱을 시킬 때 손목 쓰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몇 번만 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엄지손가락의 근육만 이용해서 치는 방법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천천히 칠 때도 저는 손목을 거의 안 써요. 그죠? 그죠? 그리고 줄을 이동할 때도, 그 프레스를 이동할 때도 줄 소리가 거의 안 나죠.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어택 처음에 내가 피킹하는 소리랑 서스테인이랑 거의 의미의 크기가 같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피킹하는 음의 소리가 예쁘게 나게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네.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속주는 자연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속주에 맞는 지금 피킹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크로매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연습 방향들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한다, 어떤 경우에 크로매틱을 이용해서 연습한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많아요. 사람들마다, 가르치는 분마다 크로매틱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패턴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로매틱 연습을 언제 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꼭 내가 레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연습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면, 크로매틱은 기타의 기능적인 부분들, 내가 왼손 이 움직임, 프레팅, 핑거링을 연습하는 거, 그리고 피킹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손의 컨비네이션 연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연습하는 게 이제 그루브나 박자 연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을 흔들면서 연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을 하겠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앞부분은 메트로놈이 필요 없어요. 굉장히 천천히 치는 게 더 중요해요. 정확하게 음을 예쁘게 끊기지 않고 다른 잡음 없이 일정하게 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메트로놈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루브 연습, 박자 연습을 할 때는 메트로놈이 필요하겠죠. 템포에 맞춰서 치고, 이게 더 심화가 되면 메트로놈이 보통 네 벌 치는 것을 기준으로 가잖아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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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업비트만 칩니다. 그러니까 투포만 치는 거예요. 딱, 딱, 요렇게만 맞춰서, 요렇게 맞춰서, 이 비트에 맞춰서 이제 크로매틱을 하는 연습도 하기도 해요. 사실 기타는 이제 업비트가 사실 제일 어렵긴 한데, 뭐 오늘은 이 얘기 할 거 아니니까 일단 메트로놈만 생각해 보면 그 단계로 진행될 수 있고, 그 외에 복잡한 패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지금 하도 연습 안 해서 여기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줄을 이렇게 잡을 경우가 많지 않아요. 새끼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보다 위에 가서 누를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렇게 잡고 말지 이렇게 잘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가르치는 분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도리 있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로매틱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기타를 배울 때 크로매틱 하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에요. 도대체 얘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좀 그만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저는 이제 크로매틱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크로매틱을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워밍업 할 때 크로매틱 해라. 이거는 기타를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기타 근육이 없으신 분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크로매틱을 초반에 지금 기타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시고 언제쯤 그만두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질문에는 저는 여러분이 곡을 칠 수 있을 때, 곡을 카피할 수 있을 때 정도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곡을 카피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크로매틱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곡을 카피할 수 있는 단계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멜로디를 칠 수 있거나, 그죠? 뭐 여기 있을까요? 그죠? 곡을 칠 수 있는 단계. 이 말은 우리가 음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음을 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그 연습 방식대로 계속 반복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단계인데 이거는 크로매틱으로 해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곡을 카피한다는 얘기는 써먹기 위해서 카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근육을 더 발달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크로매틱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 음들을 누르고 이렇게 밴딩 하는데 필요한 근육을 기르는 게, 그걸 내 머슬에, 내 근육에 각인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죠?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코드가 잡히기 시작하면, 오늘 제가 레슨하고 지금 찍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 레슨 전에 찍었고, 레슨 할 때. 자, 요 부분. B 코드를 생각보다 잡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벌어지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분들도 기타를 오래 치신 분들은 이렇게 안 치고 이제 이렇게 치는 분들이 더 많죠. 예, 손가락 한 마디로.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코드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크로매틱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아요, 크로매틱을. 그러니까 요게 안 되는 상황, 코드를 잡을 수 없는 분들, 이게 안 잡히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크로매틱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코드가 이제 잡히시는 분들, 그렇죠? 코드 잡히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크로매틱을 안 시켜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크로매틱을 할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쓰는 코드와 스케일을 잡을 때 필요한 것들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 시간을 좀 세이브 해보자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크로매틱은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좀 기타를 좀 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하시다가 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딱 막혔다. 왜 더 이상 안 나아지지 할 때는 크로매틱으로 돌아가 보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대로 연습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 뭐 코드 인버전이나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코드 인버전. 이렇게 해서 치면 어렵네. 그죠? 이런 거. 와우, 이거 어렵네. 그죠? 이런 식으로. 네, 헷갈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크로매틱을 아직까지 지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타를 내가 좀 치고 또 기타를 오래 쳤는데 내가 크로매틱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크로매틱보다는 뭐 스케일이나 코드 아르페지오 쪽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크로매틱 무조건 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강압적으로 얘기할게요. 크로매틱은 무조건 해야 돼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피킹. 아시겠죠? 이 프레팅. 굉장히 중요해요. 기타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음이 올라갈 때 프렛을 누르고 음이 내려갈 때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구조적인 것들, 이런 기능적인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막힘 없이 갈 수 있어요. 레슨을 해보면 이 피킹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 프레팅을 잘 못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처음에 이제 기타 배우시는 분들은 크로매틱 하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크로매틱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이 크로매틱 연습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많이 그랬고,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거는 왜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기타를 좀 치셨다면 크로매틱, 저는 그래요. 안 해도 돼요. 다른 걸 하세요. 그 시간에 너무 크로매틱 신봉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하셨다면 스케일이나 코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기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기타 실력이 늡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디월드의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